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어요. 지금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여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교통비가 약간 부담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최저임금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제도는 피고용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급여는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일한 것에 비해 급여를 너무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서 급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이죠. 그런데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의 정부와는 다르게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9,160원이에요. 근로자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는지와 상관없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급을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천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1,000원, 혹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사무직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11,000원 하는 식이에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직 법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잘하면 올해 시무에서부터 바로 적용할 수도 있죠.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에는 지금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기도 하고 만약 최저임금을 4인 사업장, 5인 사업장 이렇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채용을 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나익인 효과가 생기고 이걸 구분하는 기준도 애매하죠.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이 최저임금 제도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재인 케어예요. 이 부분은 국민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이냐보다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 문케어를 시행했어요. 이건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높이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 비급여였던 MRI나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선택 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 3일의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더불어 본인 부담 상한액,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 부담액도 크게 낮춰주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도 커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이전보다 건강보험 보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의료비 부담도 줄었어요. 특히 작년에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건강보험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아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률도 2018년 6.24%에서 2022년 6.99%로 올랐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간병에 국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겠다고 했어요.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 금액을 늘려서 지금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선거 전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6곳이 모인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 대통령 후보 4명의 보건의료 공약 정책을 평가해서 점수화한 게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서 12점이 나와서 꼴찌를 했어요.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윤 후보가 민간 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확인했듯 민간 병원으로는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민간 병원은 지역 의료의 불균형과 필수 의료 제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능을 약화시켜서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의료 공급 체계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민영화라고 본다며 명백히 윤 당선인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료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의료 민영화는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국민들이 진짜 가짜뉴스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만큼은 공공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요즘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 입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별적 복지의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